일단 헬스 토픽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약적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시작을 하니까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2시간 연속해서 이제 이 현대 한의학적인 진단법, 그 다음에 변증에 대해서 이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런 한의학적인 진단 과정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을 하고 또 지나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그러한 어떤 얘기를 하기 앞서서 과학적인 탐구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귀납적 탐구, 그 다음에 연약적 탐구.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과학적인 탐구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귀납적 탐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관찰 결과를 이렇게 종합해서 하나의 어떤 그 법칙을 만드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갈릴레이의 어떤 중력 실험을 예로 들면요,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많은 어떤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피사의 사탑에서 이렇게 크기가 서로 다른 그런 구슬 두 개를 떨어뜨렸더니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동시에 진표면에 도달을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 실제 피타의 사탑에서 그런 어떤 중력 실험을 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이런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자들은 이런 중력에 관련돼서 많은 어떤 실험들을 했는데, 그전에도 그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무게가 다른 어떤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이제 갈릴레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뭐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렸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를 포함을 해가지고 뭐 네덜란드의 수학자인 이제 뭐 시무스 태빈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제 뭐 6세기 무렵에 이제 존 필로폰두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자들은 전부 다 무게가 서로 다른 그런 어떤 물체를 어떤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동시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에 대해 가지고 다 이렇게 그러면은 무게에 상관없이 똑같은 그런 어떤 높이에서는 동시에 물체가 떨어지는구나라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었고, 그런 관찰 결과를 종합을 해서 이런 어떤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런 귀납적 탐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뭐 자연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러한 것들의 문제 인식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관찰 방법과 절차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실제로 관찰을 수행을 하고요. 그러한 관찰이 무수히 수행되고 난 다음에 그 관찰 결과들을 이제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가설을 성립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과정은 없는 거죠. 그런데 연역적 탐구는요, 가설이라는 설정을 하는 이런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인식을 하면 먼저 이 문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이다. 뭐 이게 대표적인 어떤 진료 과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환자분이 내원을 하셔서 어떤 것에 불편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분은 아마 어떤 그 당뇨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니면은 뭐 어떤 급성으로 뭔가 이렇게 소화불량 때문에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떤 뭐 배제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진료 과정에서는 이런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토대로 해서 그걸 확실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자료들을 해석을 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는, 이런 가설 설정 단계가 들어가는 과학적 탐구 과정을 연역적 탐구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떤 진료 과정은 바로 이러한 어떤 연역적 탐구라고 하는 과학적 탐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 한 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시게 되면, 특히 초진일 경우에는 더 하죠. 그런 이제 초진이신 분들의 어떤 병력 청취라든지 그다음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서 의사들은 어떤 그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가설의 설정이 뭐 어떤 배제 진단이다, 감별 진단이다, 이런 어떤 그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단명을 이렇게 리스트를 쭉 작성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역적 탐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료가 이루어지고요. 이것을 이제 토대로 오늘의 이제 헬스톡별 토대로서 제가 이어갈 내용들은 이제 이러한 어떤 진료 과정들이 실제 BM 한방내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어떤 그 진료 과정이 이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이제 양의학에서 하는 그런 어떤 진료 과정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변증과 변병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귀납적 탐구, 연역적 탐구 이 두 개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또 다음에 이어지는 이 헬스 토픽에서 이런 연역적 탐구에 대해 가지고, 즉 일반적인 이런 어떤 진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헬스 토픽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사실 이 변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분들을 진료를 하는 그런 어떤 뭐 의사가 되었든 한의사가 되었든 그런 어떤 의료인들이 어떠한 그런 사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고 처방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아시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의료인의 머릿속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단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처방이 이루어지고 또 시술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나가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